응급의료기관은 실제 디멧이 출동하는 응급의료기관 이외에 다른 응급의료기관을 얘기하는 건데요. 뭐 당연히 디멧팀은 이미 디멧이 출동할 때부터 응급의료기관 자체에서 비상이 뜨고 있었겠지만 다른 응급의료기관에도 이때부터는 비상근무 체계를 도입하고 수용 환자 현황 정보를 보고를 지속하도록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송업체들에게 사상자 이송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난 대비 계획은 법령이나 여러 가지 중앙응급의료 센터 그리고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센터의 응급의료 시스템 내에서 재난 대비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호 지원은 뭐 특별히 길게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보통 한 지역에서 응급의료 자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가 그 지역에 없거나 부족할 때 인접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호 협조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 원론적인 얘기이고요. 보통 정부의 명령 또는 요청 그리고 인근 지역 간의 협조를 위한 양해각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뒤따르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선조치 후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도 뭐 몇 번씩 나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재난의료 지원 유관기관 교육 합동훈련, 보건소, 소방서, 의료기관, 그리고 뭐 이송업체, 뭐 특별히는 다른 기관으로는 뭐 한전이나 가스공사들과 함께 합동훈련을 하는 경우가 이러한 재난 상황이 터졌을 때 그때만 우리가 상호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때에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1년에 보통 1회에서 2회씩은 이렇게 서로 공동 합동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실제로 시행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아마 나가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의 재정은 먼저 법령에 보면은 재정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장은 재정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제19조에 보면은 응급의료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이라고 하여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기금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기금의 관리 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경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조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 정지를 가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을 징수한 금액이 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기금의 첫 번째 재원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재원은 응급의료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혹은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이 되겠죠. 단체라고 하면 뭐 응급의료에 관련된 단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적십자사 비영리 단체일 수도 있고 혹은 또 그냥 일반 의료기관이나 학협회가 될 수도 있고 지자체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자체에서 나오는 금액들은 아마 그런 정부의 출연금으로 빠질 것 같고요. 어쨌든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과 기부금으로도 재원이 포함된다. 그리고 정부의 출연금이 되어 있고 그 밖에 기금을 운용하면서 생기는 수익금 또한 기금으로 재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입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회 회계연도에 계상하여야 한다, 예산으로 올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을 보면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에 2항 및 제3항 과태료에 따라서 과태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62조 3항에 따른 범칙금 또한 응급의료 기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기금은
기금의 사용은 다음과 같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의 진료 비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그러니까 미수금, 돈을 못 내는 경우에 때는 다른 상황에서의 대신 지급해주는 경우, 그리고 응급의료 기관 등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그리고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거나 또는 지원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고,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의료 지원에도 이러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에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도 그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15가지의 그런 직종, 우선 직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보건교사, 뭐 유치원 선생님들, 뭐 어린이집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뭐 체육교사, 뭐 어업하시는, 뭐 배를 타시는 선박업에서의 그 항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구조 및 응급 처치 교육을 할 때 이런 교육비, 교육에 필요한 운영비용, 뭐 시설을 대관한다든지 강사들에 대한 강사비 등도 이 기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 심장 충격기 응급 장비의 구비 지원 또 응급의료 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 연구 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기본 계획 및 지역 응급의료 시행계획의 시행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응급의료 종사자, 의료인, 그리고 응급구조사가 포함된 응급의료 종사자 양성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의 대지급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제공을 하고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 비용 중 응급환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 기관관리의 장은 이때는 보건복지로 말하는데 대신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아까 처음 얘기했던 그 응급의료에서 그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 대지급을 응급의료 기금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뭐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편성하기 위해서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미수금 심사, 대지급, 구상결손, 처분 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조사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러한 국가지방단체나 의료기관 등은 그런 것을 자료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수가의 지급 기준 등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송처치 또한 이러한 재정 파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 2020년도에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쓰는 돈의 구성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회계, 그러니까 일반 그 보건복지부로 정부가 보건복지부 너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 하면서 일반 회계로 준 게 있고, 또 이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기서 받은 돈,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받은 돈,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에서 받은 돈,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받은 이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 기금을 보건복지부가 소관하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고, 예산 내역, 부분별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이렇게 매년 그 예산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의 규모를 보면요, 보건복지부 소관의 그 세입 규모,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이죠. 들어오는 규모는 2020년도의 기준으로 138조 정도가 되고요. 138조 2222억이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한 거의 10년 가까이 보건복지부의 관련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일부는 감소하고 있지만 총액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19년도에 대비로 보면은 응급의료 기금의 1년 예산은 19년도 대비니까요. 20년도 응급의료 기금 예산액은 1년 예산액은
2,94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세입 규모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의 규모이고 실제로 나가는 돈의 규모는 조금 다릅니다. 예, 그 총 지출 규모를 보면은 약 82조 정도가 나가고요. 예산에서 한 51조, 그리고 기금에서 한 31조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파트가 있지만 그 파트 중에서 일부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보건의료 부분, 아까 전에 그 총액 중에서 사용할 금액 중에서 보건의료에 대해서 약 2조 7천억 원 정도를 쓸 거고요. 대부분 공공의료의 확충, 미래성장 동력인 보건산업 R&D 투자의 강화를 하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R&D는 Research and Develop이라고 해가지고 연구개발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 질관리 등을 통해서 안심받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게 이 두 가지가 주요 목적이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 지역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하는 데에 약 64억 원 정도를 쓸 거고요. 뇌전증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43억을 쓸 건데 이 중에서 운영 지원 그리고 진단 및 치료비 구입한다 38억 원. 공공전문 진료센터를 짓는데 이런 기능을 강화하고 하는데 지원하는데 한 25억 원. 지역 거점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약 한 1,200억 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외에 뭐 이것 말고도 실제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 해봤자 100억, 100 몇십억, 그러니까 한 1,40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조 얼마,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이 사업이 거의 뭐 100가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다 이걸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좀 부족하고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응급의료 기금에 대해서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응급의료 기금은 95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주요 재원은 그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그 아까 전에 재원이 여러 가지 있었죠. 정부 출연금도 있었고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의 지원금 혹은 기부금 같은 것도 있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뭐 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이외에 주요 재원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범칙금, 과태료 수입의 약 20%, 그리고 건강보험법 요양기관으로 받은 과징금의 35%를 응급의료 기금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1년에 도로교통법 범칙금이라고 하면은 많죠. 저기 과속딱지라든지 뭐 주정차 위반, 그리고 뭐 음주 벌금 뭐 그런 것도 포함해서 모두 예를 들어서 그거를 100만 원 받았으면은 20만 원은 응급의료 기금으로 무조건 빠져야 한다라고 법령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요양기관한테 과징금을 때렸어요. 너네 이거 잘못했으니까 100억 내. 그러면은 100억 중에서 35억은 응급의료 기금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응급의료 기금의 운용 방향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들과 매우 유사한데요. 현장에서 이송 단계에서는 응급상황 시 현장 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응급 환자가 이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응급실 단계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제때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전문 진료 단계에서는 주요 중증 응급 질환에 대해서 전문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기반 구축 단계에서는 응급의료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기반 구축을 하는 것. 그래서 지방정부 중심의 응급의료 체계 구축, 지능형 응급의료 정보 체계 구축, 인적 기반 확충 및 전문성 제고, 응급의료 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이 응급의료 기금의 주요 운용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주요 지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이 대략 전년도보다 조금 줄어서 36억.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 보고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앞에 세모가 없습니다. 줄어든 금액에 대해서 앞에 이 색깔이 없는 빈 세모를 넣고 저것은 감소하였다라는 의미는 보통 정부 문서 보고서에는 저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문서를
만지게 되거나 공문서를 다루게 될 때 그냥 보고 이거 잘못 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대지급에 대해서 있고요. 대지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응급 환자에 대해서 진료비를 대지급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를 방지하고 응급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지급을 하는 거에 대해 있고요. 이전에는 뭐 응급 의료비 대지급 전자압류 시스템 같은 거를 했었는데 아마 시스템 구축이 다 끝났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7억은 배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해서 37억 원이었던 거를 40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런 사업의 목적은 일상생활 속의 응급 상황이나 사고 발생 시 일반 국민의 응급처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응급처치 교육 그리고 응급처치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심장중격기 설치 지원이 이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20년도의 주요 내역을 보시면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하는 데 약 18억 원 정도, 응급의료 정책 홍보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9억 원, 전년도가 동일하게, 그리고 아동 응급처치 교육을 하는 데 4억 원, 그리고 자동 응급충격기 보급 지원하는 데 전년도에 7억 원이었지만은 20년도에는 9억 원, 22억 정도 증액을 해서 지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응급재난의료 체계 운용을 하는데 전년도 69억 원 중에서 65억 원으로 해서 4억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지진, 화재 등 다수 인명 피해를 동반한 재난 및 사고 발생 시에서 현장 의료 지원, 그리고 지역별 재난의료팀의 운영,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 재난거점병원별 시설 확충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이 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게 되어 있고, 신속 대응반 운영 지원에 4억 원, 예를 들어서 응급의료 거점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꼭 팀을 이루어서 대기를 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 응급실 근무를 안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근무를 하면서 대기를 하는 거고 또 쉬는 날 대기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당연히 누가 신속 대응반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운영하는데 지원, 뭐 인건비 같은 데도 활용이 되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신속 대응반을 활용 뭐 할 때 해야 되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뭐 차량 비용이나 그런 부분도 모두 저곳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난의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선통신망 모든 기관들이 적절히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무선통신망 운용 비용으로는 약 9억 원 정도가 들었고요. 이렇게 좀 줄어든 이유는 이 단말기가 전국에 한 3,200대 정도가 있는데 미사용 달방기를 좀 해지하면서 돈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는 조금 삭제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재난거점병원은 이런 시설 확충하는 데에 한 7억 원 정도 5개소에 추가로 돈을 투입을 하였고 이동형 병원 관리 및 운영하는 데에 한 8억 원 정도가 되어 있고 응급실 기반 급성 중독 환자 치료 지원 하는데 약 16억 원 정도가 했고요. 급성 중독 환자로 들어왔을 때 의식 없는 환자가 왔고 만약에 중독이 의심된다 하면은 이 사람한테 뭐 엘튜브를 하던 해서 그런 검체를 따서 그게 어떤 약물인 어떤 성분인지를 알아야 적절한 그 해독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해줄 수 있는 시설이 전국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줄 수 있는 분석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줄 수 있는 팀에 맡기는 비용 그리고 그거를 검체를 거기까지 보내는 비용 등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병원이 모든 해독제를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부 그거를 미리 구비할 수 있게 중요한 거는 구비할 수 있게 일부러 사서 주는 거죠. 의료기관들한테 그런 부분도 있고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A병원에 있는 거를 B병원으로 보내는 비용도 이런 부분에서 다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응급실 기반 급성 중독 환자 치료비 지원에도 이 정도 금액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하는 데에 한 16억 원,
아까 보셨다시피 인건비, 처우 개선 이런 데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재난의료 지원 교육하는데 교육 비용도 4억 원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국가 손상 중독 감시 체계 구축을 하는데 약 16억 원 정도, 전년도보다 1억 원이 감소했는데, 통합된 국가 손상 중독 감시 체계를 구축해서 체계적인 손상 예방, 관리 정책 수립 기반 정책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데, 그리고 응급의료 이용의 주요 원인이 되는 각종 사고, 중독 및 재난에 관한 심층 조사, 중독 감시 체계 구축을 통해 신뢰성 있는 응급의료 손상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 약 16억 원 정도의 비용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조사라는 이 사업을 위해서 한 8.5억 원 정도, 전국의 23개 병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이 23개 병원들의 사업비로 8.5억 원을, 각각이 아니라 전체 23개 병원 다 합쳐서 8.5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나가고 있고요. 이러한 그 전체 23개 병원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지원단한테 한 2억, 그리고 손상감시사업 중앙지원 체계를 운영하는데 한 1.1억 원, 지역사회 기반 중증외상 외상 환자 생존조사 하는데 한 4.5억 원 정도 이렇게 투입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위해서 전년도 110억 원에서 165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나 가스, 활동감지기 및 응급 호출기 설치를 통해서 응급 상황 발생 시 이를 알리고 119에 자동 신고해서 신속하게 구급 및 구조 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응급관리 요원 인건비로서 약 76억 원, 그리고 운영비로서 한 78억 원, 그리고 뭐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아마 좀 많이 구축을 했나 보죠. 그래서 유지 보수 비용만 한 9천만 원 정도, 그리고 중앙 모니터링 센터의 운영비가 한 11억 원이 되어 있고, 요즘 정말로 그런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안타까운 얘기들 중에 하나가 그런 고독사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주변에서 이렇게 돌봐주실 분이 없는 독거노인이나 혹은 혼자서 생활하기 힘드신 중증 장애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침대에서 낙상을 하였는데 뭐 핸드폰을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멀쩡해서 이렇게 뭐 당연히 다쳐서 못 가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소리쳐서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활동 감지기나 호출기, 그리고 낙상 감지기, 실제로 이 어떤 방에 천장에 무슨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하면은 침대에서 낙상을 하거나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넘어지는 거를 디텍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자동으로 119에 신고가 되고, 119가 출동해서 환자분이 안전한지, 그냥 단순히 넘어진 건지, 아니면은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건지 출동한 다음에 확인해서 응급실까지 모셔다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요. 아래는 응급의료 종사자 전문화 교육, 즉 응급의료 인력이라고 하면 응급의학과 응급의학 의사, 그리고 응급실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의 이런 전문성 향상을 통한 응급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이 응급의료 종사자들이 전문화, 그러니까 더욱 전문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 응급의료 종사자 전문화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화 교육, 그리고 스마트 의료 지도 사업으로 한 8억 원, 이렇게 나머지는 2억 원 이렇게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을 위해서 약 206원 정도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도서 및 상간지역 취약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통해서 응급의료 이송의 신속성 그리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구급차로 환자 이송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이송 취약지역에 전문의 탑승 및 응급의료 장비를 탑재하고 5분 이내 출동이 가능한 응급의료 전용 헬기를 도입하고 운용하는 비용으로서 약 1년에 206억 원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헬기 착륙장 건설에는 한 14억 원 정도가 투입되었고요. 투입될 예정, 2020년도니까 투입되었겠죠. 그리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비로는 20년도에 192억 원, 전국에 7개, 20년도면은 아마 6개의 병원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약
한 병원당 약 30억 원 정도, 응급의료 헬기를 운영하는 비용이 약 1년에 한 30억 원 정도 투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해양 원격 응급의료 체계 지원을 위해서 약 1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해양 도서 지역 응급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응급 처치가 가능하도록 원격 의료 장비 설치하고 이송 체계를 지원해 주는데, 해양 응급의료 시스템 및 헬기 EMS 유지 보수하는데 한 8억 원 정도, 그리고 위성, LTE 등 통신망 사용료가 한 2억 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저희가 핸드폰이 잘 터지고 전화가 잘 되고 인터넷이 잘 되는 이유는 정말 우리나라에 그 통신탑이 많은 거죠. 하지만 해양에는 중간중간에 통신탑을 세울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만 거리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전파가 안 잡히거든요. 그럴 때는 당연히 어, 인터넷 기본적인 우리가 쓰는 그런 전화망이 아니라 위성 전화망이나 다른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용 요금도 연간 2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전공의 수련 보조 수당인데요. 이거는 응급의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련 보조 수당을 민간 병원을 포함한 모든 수련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앞으로 차차 폐지될 예정이고요. 예전에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너무 없다 보니 응급의학과를 지원해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되면은 병원에서 주는 월급 이외에 추가로 돈을 더 줬어요. 여기 보시면은 월 40만 원씩 추가로 보너스를 더 줬어요. 어디서? 나라에서. 무슨 돈으로? 응급의료 기금으로. 이렇게 돈을 줬었는데, 지금은 옛날과 같이 비인기과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이 지원 비용이 감소할 거라고 하고 20년도만 돼도 거의 절반이 줄었네요. 어쨌든 이 수련 보조 수당은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게 주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을 위해서 약 29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고요. 법정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 및 질평가 실시하고 그거에 따라서 질적 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서 이 돈을 활용을 하는데, 응급의료 기관을 지원하는 데에 한 277억 원이 투입이 되고 있고, 이 평가 결과를 보조하는데 한 227억 원, 소아 전문 응급의료 체계 운영 지원하는데 한 42억 원, 진료정보 등록, 전원정보 관리하는 비용에 7.8억 원 정도, 그리고 응급의료 체계 효율화를 위해서 야간 휴일 수술 지원하는데 한 12억 원 정도, 그리고 소아 환자 야간 휴일 진료센터를 위해서 한 2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하고요. 사업관리비로 한 3천만 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 육성을 위해서 250억 원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농어촌 등의 취약지역의 응급의료 인프라 유지 및 질 제고로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돈이 투입됩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